안녕하세요. 오늘은 질적 연구의 과학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질적 연구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과연 질적 연구가 사회과학으로서의 가치가 있냐, 질적 연구가 혹시 누가 뭐 이야기를 꾸며낸 거면 어떡하냐, 과연 과학적이냐, 라고 많이 의문을 가지시죠. 예, 의문을 가지세요. 물론 질적 연구는 형식과 방법이 매우 양적 연구에 비해서, 양적 연구는 쓰는 방법이라든지 뭐 표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떤 스타일을 따르도록 이제 권장이 되는데, 질적 연구 방법은 그에 비해서 형식과 방법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물론 질적 연구 방법도 이렇게 스펙에 따라서 굉장히 뭔가 딱딱 떨어지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어떤 형식에 맞춰서 쓰는 굉장히 구조화된 방법으로 질적 연구를 서술을 하고 쓰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반면에 뭐 이게 시야 소설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자유롭게 비구조화된 방법으로 질적 연구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질적 연구를 서술을 써갈 때 비구조화되게 굉장히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 질적 연구도 있어요. 그 구조화됐던 비구조화됐던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구조화의 스펙이 어디에 있던 이런 쓰는 방법으로 인해서 이게 과학적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질적 연구에서 내가 비구조화된 방법으로 써야 할까, 더 구조화된 방법으로 써야 할까의 유일한 기준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써야 나의 대상,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면접을 하고 내가 연구하는 대상에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혹은 그 대상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가 아마 어떤 방법으로 질적 연구를 서술할까를 아마 결정짓는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구조화가 됐던 비구조화가 됐던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연구가 과학적인가 논리적인가 하는 거죠. 이 과학적인가 논리적인가의 기준에 따라서 이 연구가 뭐 어떻게 쓰여졌던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면 그것은 사회과학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기준을 판단을 할 때, 이 연구가 믿을만한가, 과학적인가, 논리적인가를 판단을 할 때, 양적 연구 같은 경우는, 신뢰도나 파워를 계산을 하죠. 신뢰도, 뭐 알파 같은 신뢰도를 계산을 해서, 혹은 뭐 설명력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을 해서 내가 사용하는 질문지가 과연 믿을만한가, 또 나의 통계 결과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가, 믿을만한가를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질적 연구에서는 이 과학성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는 의문들이 많이 제기가 돼요.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도 연구를 보면 신뢰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신뢰도는 어떻게 신뢰도를 확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질적 연구에서 이 신뢰도의 개념은 양적 연구에서 말하는 신뢰도의 개념하고 많이 달라요. 네, 그냥 질적 연구에서 어떤 과학성을 증명하는데, 신뢰도라는 양적 연구의 단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신뢰도라는 말을 흔히 사용을 하지, 그 의미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양적 연구 같은 경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양적 연구의 신뢰도라는 것은, 양적 연구는 일반화를 하는 것이 목표고, 그죠? 일반화를 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야 되죠. 네, 그리고 파워를 높여야 돼요. 설명력을 높여야 되죠. 그래서 그 도구에 대한 신뢰도를 계산을 하게 되죠. 뭐 내적 합치도라든지 그런 뭐 아까 말씀드린 크롬박 알파 같은 내적 합치도 등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양적 연구의 그 신뢰도의 개념이라면, 질적 연구의 신뢰도의 개념은, 질적 연구에서 신뢰도의 개념은 내가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면접 대상이라든지 내가 연구한 무슨 문헌이라든지 내가 관찰한 사람들의 이야기, 내가 알고자 하는 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얼마나 내가 제대로 해석을 했느냐, 또 내가 얼마나 객관적이고자, 연구자가 얼마나 객관적이고자 노력을 했느냐, 내가 제대로 이해했느냐를 끊임없이 자기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검증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정도로 내가 제대로 하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 그래서 결국은 이런 끊임없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해석하려고 했고, 객관적으로 해석을 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검증해 나가고 설명해 나가는 과정을 과학성을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성을 설명하는 과정이 있죠. 삼각 측정이라든지 무슨 네거티브 케이스 애널리시스라든지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과학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학성의 검증 과정이 신뢰도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 과학성의 검증 과정이 양적 연구에서 과학성의 검증에 대한 정의나 이해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 내가 얼마나 데이터를 바르게 설명을 하고 또 착각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르게 설명을 했냐를 계속 자기 검증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과정을 신뢰도를 확보하는, 과학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이 있지만 한 가지 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양적 연구에서는 일단 데이터를 컬렉팅 해놓고 신뢰도를 측정을 하지만,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모으는, 컬렉팅하는 과정에서부터 내가 얼마나 객관적인가를 끊임없이 검증하고 또 컬렉팅하고 검증하고 컬렉팅하고, 이런 신뢰도 검증 자체가 이렇게 지그재그 검증을 지그재그한 과정을 나타내요. 내가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객관적인가, 내가 이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등등을 끊임없이 검증을 해가면서 데이터를 컬렉팅하는 그 순간부터 이런 과학성의 검증이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과학성의 검증 과정은 매우 다르고, 이렇게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양적 연구도 역시 어떤 객관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연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